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올스타, 명절, 시골살이, 벼락거지인데요. 먼저 올스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현주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지난 11일과 12일에 방송된 트로트의 민족 갈라쇼 관련 키워드입니다. 설 특집으로 꾸민 이번 방송에서는 올스타 7팀이 각각 이상민, 탁재현 팀으로 나뉘어 대결을 펼쳤는데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대결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첫 번째 대결 어느 팀이 기선을 제압하느냐 중요한 대결입니다. 중요합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고향입니다. 고향.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여. 근데 누구십니까? 저는 스위스에서 왔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복을 받으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대박이 나리, 트로트를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덕담해 드리리. 미련 때문인가 멍들은 이내 가슴 아픔만 주고간 사람. 고향이 키워드인데 얄미운 사람은 네. 무슨 상관이죠? 이게 약간 저희 이제 눈빛 연기를 보셨으면 이해하실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사실 고향에서 서로 사랑하던 사이입니다. 네. 근데 명절만 되면요. 그 지역 그 고향 친구들을 볼 수 다 만나요. 있고 다 만나요. 그러다 보면 네. 어쩔 수 없이 첫사랑도 네, 구남친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군요. 탁탁탁. 이상민 팀 262점과 이상민 팀 262점 대 탁재훈 팀 261점. 하면서 우리 멋진 파트너야. 파트너 내 안에 그대는요. 다양한 주제로 트로트 무대를 선보인 결과 이상민 팀이 3점 차로 최종 우승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다채롭게 꾸며진 트로트 무대들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이날 방송 본 시청자들의 반응 어땠어요? 네,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틀어놓고 음식하는데 신나서 집게 들고 춤췄네요. 올스타들 다시 만나 좋았어요. 트로트의 민족 끝나고 금요일에 너무 쓸쓸했는데 다시 보니 좋네요. 명절 내내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관객 있는 방송이 얼마만인지 반응 보는데 재미 한층 업업. 갈라쇼라니 진심으로 반가웠습니다. 2회 종료가 아쉽지만 그래도 원 없이 즐겼다. 출연자들을 다시 만나 반가웠다는 반응과 함께 관객들과 함께 무대를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다는 댓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보통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끝나고 갈라쇼를 하면 그 경연에서 선보였던 무대의 비중이 되게 높잖아요. 근데 이번 특집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새로운 무대들이 많아서 기존의 시청자들에게도 좀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올스타와 이제 단장이라든지 부단장들의 이제 콜라보레이션 무대가 다채롭게 준비가 됐었는데 김소연 씨, 김요한 씨의 조합처럼 좀 컬러가 비슷한 그 조합들의 무대가 굉장히 좀 재밌고 인상적이었어요. 사랑의 콩깍지에 콩, 내 사랑 콩깍지에 콩콩, 난 푹 빠져버렸어. 콩깍지 그리 너 마치 세상에 너와 나 둘뿐인 것 같지. 내가 좋아하는 노래 들었을 때 빼기 싫더라고 우리 손깍지. 이런 자사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배출한 출연자들을 다시 한번 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들의 매력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무대를 선보였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에서 약간 특징적으로 여겨졌던 게 댓글에서도 나왔지만 방청객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코로나 이전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방청객이 함께 하면서 음악 방송이라는 게 음악 쇼라는 게 어떤 분위기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던 것이 참 좋았고요. 우리가 트로트라고 할 때는 보통 한국인의 정서, 한과 흥을 동시에 담기 마련인데 이번 갈라쇼는 조금 흥에 치우쳐 있어서 약간 한의 정서는 조금 뒤로 밀려난 면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댄스 경연 이런 것들은
물론 명절이기 때문에 약간 흥을 돋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겠지만 조금 어수선하게 느껴진 측면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통 트로트의 어떤 진한 맛 이런 것들은 참 맛보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아주 날카롭게 프로그램을 보다가도 명절이 되면 왠지 너그러워지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댄스 배틀? 좀 어색한데? 라고 하지만 뭐 명절이니까 하고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대결이 여기에 뭐 이상민 팀, 탁재훈 팀으로 나눠서 펼쳐졌다고는 하나 긴장감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얼마나 새로운 무대를 보이느냐, 얼마나 시청자들을 즐겁게 해줄 것이냐 여기에 방점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평상시 정규 프로그램이었다면 절대 등장할 수 없었던 심사위원들이 합정역 5번 출구로 노래를 불렀는데 키워드 꽃미남. 키워드는 바로 합치면 정이 되는 합정인데 왜 우리는 갈라서야 하나. 아람이 운다 바람이 분다 사랑이 운다 사랑이 운다. 합정역 5번 출구. 정말 이분들이 무대를 즐기실 줄 아는구나. 시청자들에게 명절다운 분위기를 선사한 프로그램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키워드가 꽃미남만 아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나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역발상이죠. 네. 이제 갈라쇼라고 하는 게 이제 출연자들에 대한 AS 그리고 이 출연자들을 사랑했었던 시청자들에 대한 AS인데 종영 후에 한 달 정도가 딱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약간 딱 잊혀지지도 않고 딱 그리울 정도의 시간 그리고 출연자들이 어느 정도 무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을 주고 그걸 딱 방영했는데 설인 거죠. 이것까지 계산하고서 편성 전략을 짰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적절한 편성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분명히 어색한 순간들은 있었어요. 명절 관련 키워드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약간 좀 무리수 같은데 아니면 그냥 약간 좀 말 맞춘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도 드는 게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마지막은 가족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김혜진 씨와 아버님 합동 공연이었잖아요. 그건 뭐 이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잘 보고 갈게, 아빠. 아버님이 연주하시는 분이시구나. 여기는 숨을 쉬어 숨을 때때로 읽지 말고. 남자는 여자를 정말로 귀찮게 하네. 남자는 여자를 정말로 귀찮게 하네. 특히나 이제 이번 코로나로 이제 가족들이 모일 수 없는 명절을 딱 기념하기에 적절한 마무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선물 같은 트로트 무대들을 선사해준 트로트의 민족 갈라쇼. 공연의 즐거움과 감동이 시청자들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을 듯합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시골살이인데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12일에 방송된 설특집 감성 다큐 오늘은 관련 키워드입니다. 오늘은 시골살이에 대한 로망을 안고 전북 김제로 내려간 MBC PD의 귀촌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인데요. 115년 된 폐가를 리모델링하는 과정부터 텃밭을 가꾸고 또 직접 음식을 해먹는 등 자연에서 사계절을 보내는 일상을 잔잔히 담아내면서 힐링을 선사했습니다.
어디였을지 No one stop me 왠지 이대로 사라져도 넌 모를 것만 같아 그걸 다 손으로 꼽는 거예요, 맨날? 저 시골집 원래 사고 싶었어가지고 유튜브로 맨날 시골집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가을쯤에 되면 조금 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다녀 못할 수도 있어요. 안 됐어. 머리 어디서 했어? 여기 사람 미용실. 머리 이쁘네. 엔딩 예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맞아. 우리 피디님도 새해 대박 나고 건강. 내일 아침에 봬요, 그러면 언니. 온라인 채널에서만 볼 수 있었던 영상들을 TV로 길게 만나볼 수 있었던 방송이었죠. 시청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네, 댓글 준비했는데요. 영상미가 최고예요. 눈 내리는 풍경, 눈 쌓인 담장, 좋은 영상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행 못 가는 코시국에 기쁨을 만났습니다. 귀촌 로망 대리만족 중. 방송국에서 지원한 유튜브 콘텐츠라니 TV방송으로도 손색 없었음. 이젠 정말 경계가 없는 듯. 궁금해지는 뒷이야기들은 너튜브에서 계속해서 볼 수 있다는 점이 제일 큰 장점인 듯. 영상미가 인상적이었다는 댓글과 함께 너튜브에서 뒷이야기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좋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위원들은 설 특집 감성 다큐 오늘은 어떻게 보셨어요? 방송에서도 이제 몇 번 강조를 하지만 그 영화 리틀 포레스트에서 영감을 얻은 프로그램이잖아요. 도시의 빠른 속도에 떠밀리듯이 살다가 자신만의 속도를 잃어버린 젊은 여성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신만의 어떤 삶의 리듬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이제 리틀 포레스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마침 딱 이렇게 사계절로 구성된 장편 다큐멘터리로 보여주니까 리틀 포레스트의 정수를 1시간 동안 본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또 자신의 삶에 좀 더 충실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제목에서도 오늘이라는 그 의미를 더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우리가 너튜브 콘텐츠 하면 굉장히 좀 빠른 편집에 자극적인 그런 콘텐츠를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역발상으로 이렇게 느리게 정적으로 미니멀리즘의 다큐멘터리도 통할 수 있구나. 근데 또 그거를 보여준 형식이라는 게 굉장히 좀 브이로그의 어떤 트렌디한 감각을 그대로 반영을 한 거잖아요. 앞으로 지상파 콘텐츠가 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만든 그런 다큐멘터리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이 오늘은이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준 이유가 저는 대략 한 3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저 시골에 폐가를 구입한다. 이거 자체가 사람들에게 너 혹시 뭐 잘못 먹은 거 아니니? 라고 물음을 들을 만큼 근데 실제로 최별 PD가 그걸 실행했고 그런 진정성이 호소력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을 고쳐가는 과정에서 힘듦 그리고 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서사까지 마련을 해놓고 시청자들을 계속 끌어들이는 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웃 간 그리고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가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괜찮은데? 복숭아 맛 나요. 맛없다. 맛없다. 저한테 아버님이 먹어보라 그랬지. 이거 좀 뜨겁잖아요. 이거 안으로 들어야지. 너 어디 갔어, 딸? 거시기. 지금 거시기면 시간 있으면 동진가 한번 갈란가 동진가? 그거 간 게 누나서 말이야 촬영이가 좋더라고. 뭐 우리 딸 할 정도로 그 주민들과의 교류가 깊잖아요. 이런 것 역시 흡사 2020년대 전원일기가 아닌가. MBC의 정말 장수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걸 다큐멘터리의 형식으로
견주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참 좋게 본 방송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되게 반가웠어요. 우선은 이 프로젝트를 너튜브에서 시작한다고 했을 때부터 굉장히 천재적인 기획인데? 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게 결국에 지금 현재 한 26만 정도 구독자를 모았는데 그거는 그만큼 이제 굉장히 소구한 바가 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기대했던 바들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됐었던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약간 좀 궁금한 게 이 컨텐츠를 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었던 사람, 시청자 입장과 아닌 분들의 입장이 같을까라는 좀 궁금증이 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원래 이제 그 너튜브에서는 그 시간 간극에서 오는 그 재미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번엔 어떻게 될까? 이번엔 어떻게 될까? 이제 그것들을 매끈하게 정리는 됐지만은 이걸로 처음 접하는 분들한테는 확실하게 공감이 올까라는 좀 그런 궁금증이 들긴 했어요. 저 같은 경우가 그렇게 이 다큐멘터리로 처음 오늘은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너튜브로 찾아가서 나머지 다른 영상들을 보게 된 그런 시청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굉장히 긴 이야기를 하나의 1시간짜리 프로그램에 압축해서 담았구나라는 인상은 있었지만 오랜만에 이렇게 조용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볼 수 있었던 따뜻한 프로그램이라서 무척 좋았어요. 우리가 시골 생활이라고 생각하면은 조용하고 편안한 삶 이렇게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실 되게 불편한 삶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같이 양립해서 보여준 것이 저는 정말 좋은 다큐멘터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편안한 삶을 추구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삶의 방향을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또한 이것이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이 채널 자체가 지역 기반의 프로그램이잖아요. 27만에 이르는 구독자를 확보했다는 것은 전국적인 동감을 얻었다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고 지역 기반 프로그램이 어떤 전국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정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적인 콘텐츠였는데요. 앞으로도 뉴미디어와 결합한 신선한 콘텐츠들 더 많이 만나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명절인데요. 이번 키워드 허희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13일 방송된 백파더 요리를 멈추지 마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설날 떡볶이를 주제로 떡국떡을 활용한 손쉬운 이 떡볶이 조리법들이 소개됐는데요. 특히 전, 이 만두 등 명절 음식을 떡볶이 국물에 샤브샤브처럼 조리해 먹는 이색 레시피가 공개돼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샤브샤브 떡볶이라는 아주 독특한 레시피를 선보였던 이날 방송. 동시간대 2049 시청률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 시청자들 반응은 어땠어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냉동실에 방치된 떡국떡, 이번에 백파더 따라하면서 다 썼네요. 한복 입은 요리니들 보니 설특집 실감나네요. 명절에 떡볶이 레시피라 독특하기도. 떡볶이 샤브샤브 충격. 진짜 이상할 것 같았는데 막상 해먹어보니 이게 왜 맛있지? 아버지까지 온 가족 총출동해서 주방에서 처음으로 떡볶이 요리해봤네요. 너무 좋은 기억이 됐습니다. 명절 후 남은 음식을 활용한 레시피라 좋았다는 반응과 함께 샤브샤브 떡볶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댓글 반응처럼 한복을 입고 등장한 참가자들 덕분에 명절 분위기를 한층 더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참가자를 꼽아주신다면 누구였을까요? 집에서 파를 키우지만 요리는 초보인 부산 참가자가 인상이 남았는데요. 혹시 이거 키워드 판데 어머나. 키우시는 거예요? 혹시 밑부분 초록색 부분만 써도 상관없나요? 아니요, 미안하지만 밑에까지 써야 되는데. 아, 밑에까지 써야 돼요? 계속 잘하게 하려고. 좀 아까우신가 보다. 뿌리 뽑으세요. 뽑을까요? 뽑아야지 이거. 둘, 셋. 으자. 와. 자, 가져가서 닦아오세요. 한 두 뿌리 쓰세요. 두 뿌리. 파는 키우지만 요리는 그렇게 잘하지 않는다는 그런 역설이 재미있었고 사실 우리가 이제 파 같은 것을 볼 때 요리를 잘 못하는 초보의 경우에는 녹색 부분만 쓰게 마련인데 사실 하얀 부분이 맛있는 거잖아요. 백파더는 요리의 기본을 가르쳐줘야 되니까 다 뽑아서 써라 이렇게 냉철한 대답을 해줬던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기름진 명절 음식을 먹고 나면 그 다음 날에는 라면을 먹고 싶거나 꼭 매운 음식을 먹고 싶어지는데요. 그래서 떡볶이를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시청자들의 필요에 맞는 그런 요리 선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냉철한 해답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가끔 보다 보면 이제 정말
백종원 씨가 인내의 어떤 한계 상황에서 방송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긴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거를 굉장히 재밌게 풀어주는 것이 이제 양세형 씨 역할을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서울 아들과 아버지 참가자가 있었는데 이제 그 아이가 먹기에 매우니까 매운데 좀 치즈 넣어도 되냐라고 물었어요. 치즈 떡볶이 넣을 때 혼자 치즈 넣어도 돼요? 당연히 넣어도 되지. 넣어도 되는데 넌 일단 물에서 식혀서 먹어. 근데 이거는 진짜 저는 사실 이 매운맛 너무 좋거든요. 근데 아이들 좀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그 아까 말했던 대로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는 양념 고춧가루, 고추장 양만 반으로 줄이면 돼요. 이것을 단순히 요리 초보의 엉뚱한 질문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충분히 궁금해할 수 있을 만한 질문으로 치환해서 좀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대답을 이끌어냈다는 면에서 이제 양세형 씨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백파더 처음 기획을 했을 때도 백종원 씨가 처음 생각했었던 요리 초보라는 것은 본인이 경험한 것과 완전 달랐을 거예요. 근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죠. 김말이 넣을 건데 물에 불려놔야 되나요? 야 김말이 물에 뿌리는 거 참신하다. 야 처음 들어보는 대박이다. 초보의 기준이라는 게 사람마다 정말 다르구나. 감히 함부로 예상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저기서부터 눈높이를 맞춰 나가는 것이 사실 정말 요리 프로그램에서 필요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초보 출연자였습니다. 저 역시 이번 편은 뭐 떡볶이를 좋아하는 터라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실은 좀 많았던 방송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대체 요리는 언제 완성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뿐만 아니라 지금 어느덧 시간이 5시 40분을 넘었나 봐요. 댓글에 불 켜면 깨워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시간을 나 도끼자루 썬 건지 모르고 있었어요. 센스가 좋으시네. 자 여러분들 주무시지 마시고 이제 불 켤 거니까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서 50분에 제가 시간도 세어봤는데 너무 답답하셨나 봐요. 예, 50분에 저 지금 떡볶이 시킬 건데 제가 떡볶이 먼저 먹을 것 같네요. 이런 댓글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친절하게 가르쳐준다, 소통한다라는 의미에서는 나름대로의 긍정성이 있겠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지루해져서 여기에 대한 고민을 제작진이 좀 더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주제가 쉬워 보여서 그랬는지 정말 유난히 정말 요리 초보분들이 초보 이하의 초보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반복적인 질문들 사이에서 이날 주제가 또 떡볶이여서 그런지 어린이들의 굉장히 좀 적극적인 참여가 저는 눈에 띄었거든요. 만두 지금 읽으면 안 되죠? 뭐라고요? 떡볶이 먹으면 아니 힘 약해져. 떡볶이 먹지 말고 시금치 먹어야 돼. 시금치, 당근. 참가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바로 눈앞에 레시피를 따라하기에 급급한데 먹은 뒤의 효과까지 궁금해하는구나. 원초적인 호기심, 천진난만함 이런 감정 특징들이 굉장히 좀 빛났던 장면이어서 좋았고 마침 또 떡볶이 이전의 주제가 시금치였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의 주제와도 맞물리면서 큰 웃음을 선사했던 순간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내일 방송을 마지막으로 백파더 시즌1 종료가 됩니다. 그간 활용도 높은 레시피들을 소개하면서 쌍방향 소통 요리쇼의 매력까지 가감없이 보여줬는데요. 다시 돌아올 시즌2에서는 어떤 재미들을 선사해 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벼락거지인데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예, 지난 13일 방송된 뉴스데스크 로드맨 코너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은 코로나 시대의 K청년 세 번째 시리즈 벼락거지 편으로 꾸려졌는데요. 재테크와 주식이 청년 세대의 화두로 떠오른 지금의 현실을 살펴보고 원인까지 분석하면서 공감을 모았습니다. 원인은 3배 정도 지금. 투자의 50%. 35% 정도. 자랑 타임은 끝났고 나 이렇게 물려봤다. 바이오주 하나 잘못 들어갔다가 30% 손해보고 힘들게 취업을 했음에도 그렇게 버는 돈이 내가 들인 노력보다 크지 않고 재테크를 안 하게 되면 되게 도태되고 있다, 뒤처지고 있다 이런 생각들. 청년 세대의 이른바 영끌 투자 열풍 어느 정도일까요? 지난 한 해 새로 개설된 주식 계좌는 723만 개, 이 중 392만 개를 20대와 30대가 만들었습니다. 물론 빚을 내서 무리한 투자를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지만 한 푼, 두 푼 모으다 보면 잘 살 수 있을 거라 말하기에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몇 평을 저희가 보러 온 겁니까? 25평이요. 한 3개짜리 아파트가 네네. 2억이라고. 2010년도잖아요.
2010년도 기준으로 네. 시계를 2020년으로 돌리면 25평이 10억 초반대 하고요. 여기 전세가는 한 6억. 3배가 됐네요. 어떻게 10년 새 3배가 되면 이거 어떻게 모읍니까 이 돈을? 그러게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는 빚을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80% 저축하고 살았는데. 네 맞아요. 통장 잔고가 없어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아기는 아직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아직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아기도 낳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청년들은 이미 거대한 자산 장벽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당장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더 노력하라는 말이 그들에게 폭력일 수밖에 없는 이유일 겁니다. 벼락거지 참 가슴 아픈 신조어죠.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서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사람을 자조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청년 세대들이 고민하고 있는 화두를 생생하게 전한 이날 보도. 탐나는 TV 위원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번 방송을 들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나는 겁이 많아서 적금을 들었던 사람이고 지금 세대는 겁에 질려서 주식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스포츠 이런 이적 시장에서 패닉 바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패닉 상태에서 지금 저걸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 내가 돈을 모아봤자 수도권이나 서울에서는 절대 집을 살 수 없다. 저 오르는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럼 이거를 내가 발맞출 수 있는 방법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뭐 주식을 하든 아니면 정말 뭐 부동산 투기를 하든 뭐 이것밖에 답이 없다라는 결론을 낸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주식 투자해라 하지 말아라라는 게 아니라 미래를 제시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고 그거는 사실은 그 로드맨 코너가 계속해서 지금 시리즈로 코로나 시대의 K청년 시리즈로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되는 그 문제 제기를 통해서 희망적인 답을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약간 비슷한 관점인데요. 이게 지금 청년 세대가 당면한 문제를 청년 세대 본인의 목소리로 짧은 보도 안에 담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현장 보도로서 보여주면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뉴스 자체가 현실을 구성하기도 하거든요. 거기서 세계관이 형성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영끌 투자라든가 벼락 거지라든가 이런 말에 담긴 프레임을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지금 현재의 문제다라고 말하면 사실은 이것이 그들의 현실로서 더 한 번 공고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정말 주식을 해야 되나? 팔랑팔랑하시죠. 오늘 당장 계좌를 열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이 이제 연속 보도기 때문에 이어지면서 그것까지 같이 연결되는 그런 결론들이 나오겠지만 이 한편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이것들이 오히려 더 불안감을 조성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로드맵만의 시선으로 살펴보는 기획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